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학개론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률법 계산 문제를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금융론에서 대출 상환 방식 계산 문제를 진도 나갈까 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 계산 문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금균등 계산 문제. 둘째, 원리금균등 계산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균등 계산 문제는 짝수회차에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원리금 계산 문제는 홀수회차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원금균등 계산 문제는 32회, 28회, 26회 이처럼 짝수회차 나온 반면 원리금균등 계산 문제는 33회, 31회, 29회 홀수회차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34회와 35회 둘 다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36회, 즉 짝수회차가 되었기 때문에 원금균등 계산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해는 원리금균등 계산 문제보다 원금균등 계산 문제를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원금균등 계산 문제 공식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자,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우선 공식을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 원금균등 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금균등 상환이란 매회 갚아야 할 원금 균등하지만 이자 금액은 매회 일정 금액만큼 감소하는 상환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주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거나 혹은 이자를 갚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합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제일 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빨리 갚는다기보다 최대한 나중에 갚고자 하는 심리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액을 초기에 가장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 즉 혜택을 주는 차원으로 앞으로 그 이후에 갚아야 할 이자액을 점점점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원리금의 합계액은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적습니다. 이 점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공식 3가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회 상환할 원금 구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주시면은 매회 상환할 원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회차 이자 구하기. 1회차 이자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출금의 금리 또는 이자율을 곱하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회차 이자를 대출 기간으로 나눠줍니다. 즉 매회 줄어드는 이자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회 원금은 일정하지만 감소하는 이자액을 구하면서 이자가 일정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 또한 일정 금액만큼 줄어드는구나, 우리는 이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공식을 통해 값을 구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제26회 A형 12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는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현재 대출금이 2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 단위를 만으로 바꾸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따라서 현재 대출금을 2억을 2만으로 고쳐서 적습니다. 그래서 매회 상환할 원금은 바로 2만 나누기, 현재 대출기간이 20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기 20을 하셔야 합니다. 2만 나누기 20 계산기로 하시면은 1,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1,000. 이게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값. 자, 따라서 지금 1,000원이 매회 균일하게 갚아야 할 원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 회차마다 원금은 1,000을 잡으시고, 자, 두 번째로는 1회차 이자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현재 대출금 2만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2만에다가 대출금리 5%를 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만 곱하기 5%를 계산기로 하시면
이것 또한 1천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회차 이자는 1천이 되겠네요. 자,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원금 1천과 이자 1천을 더하면 원리금 2천이 됩니다. 1회차 원리금은 2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회 감소하는 이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1회차 이자가 1천이라고 나와 있으니 1천 나누기 대출기간 이때도 20년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1천 나누기 20을 하면은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50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회 이자는 50씩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구해야 할 값. 자, 문제에서는 2회차 원리금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2회차 이자는 1회차 이자 1천에서 마이너스 50을 하시면 95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2회차 이자는 1천 마이너스 50을 해서 950을 구하면 되겠네요. 2회차 원금 1천과 2회차 이자 950을 더하면 원리금 1950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에 1950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매회 상환할 원금을 구해야 합니다. 대출금 2만에다가 대출 기간 20년으로 나눠주시면 원금 1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회 상환할 원금. 두 번째 1회차 이자는 대출금 2만에다가 금리 5%를 곱하시면은 바로 1회차 이자 1천을 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매회 감소하는 이자는 1회차 이자 1천에 대출 기간 20년으로 나눠주시면 50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인 28회 A형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서는 9회차 원리금과 13회차 이자액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똑같이 매회 상환할 원금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현재 대출금이 5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5만으로 바꾸겠습니다. 따라서 5만 나누기, 여기서도 대출 기간이 20년으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나누기 20을 하시면 2,500이 나오게 됩니다. 2,500이 바로 매회 균일하게 상환해야 할 원금이 되겠네요. 매회 2,500씩 상환하는 거죠, 원금을.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1회차 이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1회차 이자는 대출금 5만에 금리를 곱하셔야 하는데 여기서도 금리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5%를 곱하시면 이것 또한 2,500이 나오게 됩니다. 즉 2,500이 바로 1회차 이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했다면 1회차 원리금은 2,500과 2,500을 더한 5,000이 될 겁니다. 위아래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자, 이제 매회 감소하는 이자를 또한 구해야겠죠. 1회차 이자가 우리는 2,500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 나누기 대출기간 20년을 하셔야 합니다. 2,500 나누기 20 계산하시면 125가 나오게 됩니다. 매회마다 이자는 125씩 감소한다는 소리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해야 할 값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감소하는 이자까지 구했습니다. 이자는 그래서 매회 125씩 감소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구했다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풀어보죠. 자, 9회차 원리금을 구해야 합니다. 일단 원금은 2,500이 될 겁니다. 왜냐? 매회 원금은 2,500씩 갚는다고 우리가 첫 번째로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원금에다가 2,500을 써야 합니다.
자, 이자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이자는 규칙적으로 125씩 매회 빠지는데요. 첫 번째 회점을 기점으로 각 회차마다 125가 그 회차에 1 뺀 값씩 빠집니다. 즉 2회차는 125가 1번, 3회차는 125가 2번, 4회차는 125가 3번 빠질 겁니다. 바로 1회차 이자를 기점으로요. 그렇다면 9회는 과연 125가 몇 번 빠질까요? 바로 8번 빠지게 될 겁니다. 각 회차의 이자는 그 회차보다 1을 뺀 그 수치만큼 이자가 반복해서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9회차 이자는 125가 8번 빠지기 때문에 1회차 이자 2,500에서 빼기 125 곱하기 8을 하셔야 합니다. 125가 8번 빠지니까요. 자, 125 곱하기 8을 하면 우리는 1000 구할 수 있습니다. 1000. 2500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500이 나와서 9회차 이자는 15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위에다가 9회차 이자 1500 적으시고, 자, 마찬가지로 원금 2500과 이자 1500을 더하시면 원리금 4000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현재 4000이 보기 1번과 보기 2번이 있네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회차 이자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9회차 이자를 125 곱하기 8을 뺐습니다. 그럼 13회차는 과연 이자를 125 몇 번 빼야 할까요? 바로 12번을 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3회차에서 1을 뺀 12번, 125를 12번 곱한 걸 빼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25 곱하기 12를 하시면 1500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500 마이너스 1500을 하셔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답이 1000이 나오게 되는데 그 1000이 바로 13회차 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공식 3가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회 상환할 원금 구하기. 이때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주시면 매회 상환할 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회차 이자 구하기. 이때 2회차 이자는 대출금에다가 이자율 또는 금리를 곱해주시면 1회차 이자를 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회 줄어드는 이자 구하기. 이때 매회 줄어든 이자는 1회차 이자를 대출 기간으로 나눠주시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공식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구했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체크하시고 그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9월 중순 지나면서 슬슬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분명 여름 같은 날씨였는데 날씨가 또 갑작스럽게 변했네요. 날씨가 변한 만큼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부하신 여러분들 반드시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환절기에 예민한 편이라서 저도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좀 가을이지만 좀 이른 가을부터 벌써부터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잘 몸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었습니다.